여러분, 오늘 볼 종목은 SKC입니다. 이 종목은 단순히 2차전지 동박주라고만 보면 안 됩니다. 지금 SKC는 완전히 다른 회사로 바뀌는 중입니다. 예전에는 화학, 필름, 동박 이미지가 강했다면 지금 시장이 보는 핵심 키워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동박 적자 회복 가능성. 둘째, 반도체 소재 실적 성장. 셋째, 유리기판이라는 미래 먹거리.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미래 그림은 분명히 큽니다. AI 반도체, 데이터 센터, 고성능 패키징, 유리기판. 말만 들어도 시장이 좋아할 만한 단어들이 다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재무는 아직 무겁습니다. 2025년에도 큰 적자를 냈고 부채 비율과 순차입금 부담도 시장이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SKC는 지금 미래 성장주냐 재무 부담주냐 이 두 평가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구간에 있습니다. 1. 가장 최근 실적부터 보겠습니다. SKC는 2026년 1분기 연결 기준으로 매출 4,966억 원, 영업손실 28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 영업손실 740억 원과 비교하면 적자폭은 줄었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3.4% 증가했고 순손실도 756억 원으로 적자폭이 축소됐습니다. 특히 EBITDA가 100억 원으로 2023년 2분기 이후 처음 분기 흑자를 기록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시장이 좋아할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아직 적자지만 바닥을 지나고 있는 것 아니냐? 주식시장은 항상 현재 숫자만 보지 않습니다. 적자가 흑자로 바뀌기 직전, 즉 턴어라운드 초입이라고 판단하면 주가가 먼저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아직 영업이익이 흑자는 아닙니다. 손실폭이 줄었다는 것이지 완전한 정상화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SKC는 지금 확정된 턴어라운드 종목이 아니라 턴어라운드를 확인받는 중인 종목입니다. 이 사업부별로 보면 분위기가 다릅니다. 먼저 2차전지 소재 즉 동박 쪽입니다. 2026년 1분기 2차전지 소재 사업 매출은 1,569억 원으로 전 분기와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증가했습니다. 북미 동박 판매량은 전 분기 대비 95% 증가했고 ESS용 판매량도 132% 증가했습니다. 말레이시아 공장의 생산성 향상도 수익성 회복에 기여했습니다. 이 부분은 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SKC 주가를 오래 눌러온 가장 큰 원인이 동박이었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시장이 생각보다 둔화되고 중국 업체들과 경쟁이 심해지고 공장 가동률 부담이 커지면서 동박 사업이 SKC 전체 실적을 끌어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1분기에는 북미와 ESS 물량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일회성인지 아니면 구조적 회복의 시작인지는 더 봐야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시장 입장에서는 동박이 완전히 죽은 사업은 아니구나라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3. 진짜 알짜는 반도체 소재입니다. SKC의 1분기 반도체 소재 사업은 매출 683억 원, 영업이익 23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34.5%로 분기 기준 최대치였습니다. 회사 측은 AI 데이터 센터 수요 확대와 메모리용 제품 판매 증가가 실적에 반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SKC 전체로 보면 아직 적자입니다. 그런데 반도체 소재만 떼어놓고 보면 이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시장이 SKC를 단순 동박주로 보면 저평가할 수도 있고 반대로 반도체 소재 기업으로 재평가하면 밸류에이션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AI 데이터 센터, HBM, 고성능 반도체 패키징 관련 수요가 이어진다면 SKC의 반도체 소재 부문은 앞으로도 투자자들이 계속 볼 가능성이 큽니다. 4. 화학도 흑자 전환했습니다. 화학사업도 이번 분기에 매출 2,708억 원, 영업이익 96억 원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했습니다.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수급 불안의 반사효과와 고부가 제품인 프로필렌 글리콜, 피지 판매 확대가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이 부분은 주가를 폭발시키는 재료라기보다는 하방을 받쳐주는 안정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SKC가 유리기판이라는 미래 사업에 투자하려면 기존 사업에서 현금 흐름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화학 사업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선 것은 그런 면에서 나쁘지 않은 신호입니다. 5. 핵심 재료는 유리기판입니다. 이제 시장이 가장 크게 보는 재료 바로 유리기판입니다. SKC는 자회사 앱솔릭스를 통해 반도체 유리기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리기판은 고성능 반도체 패키징에서 기존 유리기판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차세대 소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업계에서는 인텔, 삼성전기, 앱솔릭스, LG이노텍 등 여러 기업이 유리기판 선점 경쟁에 나서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유리기판이 왜 중요하냐? AI 반도체는 점점 더 많은 칩을 한 패키지 안에 넣어야 합니다. 데이터 처리량은 커지고 전력 효율은 좋아야 하고 발열도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기존 기판으로는 한계가 생깁니다. 그래서 유리기판이 주목받는 겁니다. 유리기판은 평탄도, 미세회로, 구현, 열 안정성 측면에서 장점이 거론됩니다. 만약 이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고 SKC가 고객사 인증과 양산에 성공한다면 SKC는 단순 소재주가 아니라 AI 반도체 패키징 밸류체인 종목으로 재평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냉정하게 봐야 할 점도 있습니다. 아직 유리기판은 대규모 매출이 이미 검증된 사업이 아닙니다. 기대감은 크지만 실제 고객사 인증, 수율, 양산 속도, 투자비 회수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SKC의 유리기판은 확정 실적 재료라기보다는 미래 프리미엄 재료입니다. 유상증자는 양날의 검입니다. SKC가 지금 시장에서 부담으로 보는 부분은 유상증자입니다. SKC는 재무구조 개선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유상증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유상증자 자금으로 앱솔릭스 투자와 차입금 상환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SKC는 유상증자로 조달하려던 모집 총액이 주가 하락 영향으로 기존 1조 원 수준에서 약 8,281억 원으로 줄었다고 공시했습니다. 유상증자는 항상 두 얼굴이 있습니다. 좋게 보면 회사가 미래 사업에 투자할 실탄을 마련하는 겁니다. 특히 유리기판처럼 초기 투자비가 큰 사업은 자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나쁘게 보면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지분 희석입니다. 주가가 약한 상황에서 유상증자를 하면 투자 심리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즉 SKC는 지금 이런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유상증자가 미래 성장의 발판이 될까? 아니면 주주가치 희석으로 끝날까? 답은 결국 유리기판과 동박회복이 실제 숫자로 증명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7. 재무 부담도 꼭 봐야 합니다. 비즈니스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SKC는 최근 3년 동안 매년 2천억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고 2025년에는 3,050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습니다. 2025년 말 기준 부채 비율은 233%, 순차입금은 2조 6,907억 원 수준으로 언급됐습니다. 지난해 이자 비용도 1,670억 원으로 보도됐습니다. 이 숫자는 투자자들이 반드시 봐야 합니다. SKC는 꿈이 큰 회사입니다. 그런데 꿈을 현실로 만들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재무 부담이 가볍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SKC를 볼 때 유리기판 기대감만 보는 게 아니라 동시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 회사가 버틸 체력이 있나? 동박 적자가 더 줄어들 수 있나? 반도체 소재 이익으로 전체 손실을 얼마나 메울 수 있나? 유상증자 이후 재무 안정성이 실제로 개선되나?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하나씩 확인될 때마다 주가 방향이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8의 SK넥실리스 동박 사업은 아직 숙제입니다. SKC의 동박 자회사 SK넥실리스는 여전히 중요한 변수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SK넥실리스는 2025년에 큰 영업손실을 냈고 SKC 전체 적자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다만 말레이시아 공장의 생산 인증과 양산, 원가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반면 폴란드 공장 가동 일정, 글로벌 동박 공급 과잉, 중국 업체 점유율 등은 부담 요인으로 지적됩니다. 여기서 투자 포인트는 간단합니다. 동박이 계속 적자면 SKC 전체 실적 회복은 느려집니다. 동박이 적자 폭을 줄이면 SKC의 턴어라운드 속도는 빨라집니다. 특히 이번 1분기에 북미와 ESS 판매가 늘어난 점은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이 흐름이 2분기, 3분기까지 이어져야 시장이 더 강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9. 주가 시나리오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강한 상승 시나리오입니다.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1분기처럼 적자 폭이 계속 줄어들고 반도체 소재가 높은 이익률을 유지하고 유리기판에서 고객사 인증이나 샘플 공급, 신규 프로젝트 관련 긍정 뉴스가 나오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SKC는 단순 동박주가 아니라 AI 반도체 소재 유리기판 성장주로 다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박스권 시나리오입니다. 실적은 좋아지고 있지만 유상증자 물량 부담이 남아있고 유리기판도 아직 숫자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주가는 기대감이 올라올 때마다 매물이 나오고 빠질 때마다 미래 재료 기대감으로 받쳐주는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락 시나리오입니다.
동박 회복이 다시 지연되고 유리기판 상업화 일정이 늦어지고 유상증자 이후에도 재무 부담이 크게 줄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시장은 SKC를 성장주가 아니라 재무 부담이 큰 적자 기업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10. 투자자가 체크할 핵심 포인트. SKC를 볼 때는 차트만 보면 안 됩니다. 앞으로 확인해야 할 것은 딱 5가지입니다. 첫째, 2분기 영업손실이 더 줄어드는지. 둘째, EBITDA 흑자가 유지되는지. 셋째, 동박 북미 ESS 판매 증가가 지속되는지. 넷째, 유리기판 고객사 인증 샘플 양산 일정이 구체화되는지. 다섯째, 유상증자 이후 재무구조 개선 효과가 실제 숫자로 나타나는지. 이 5가지 중 3개 이상이 긍정적으로 나오면 SKC는 다시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유리기판 뉴스만 있고 실적 개선이 따라오지 않으면 주가는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다시 눌릴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SKC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에 있습니다. 2026년 1분기 실적은 분명히 개선 신호가 있었습니다. 매출은 늘었고 영업손실은 줄었고 EBITDA는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반도체 소재는 높은 이익률을 기록했고 화학도 흑자 전환했습니다. 동박도 북미와 ESS 판매 증가로 회복 조짐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한 턴어라운드는 아닙니다. 유상증자 부담, 높은 차입금, 동박 사업의 구조적 경쟁, 유리기판 상업화 불확실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SKC는 지금 위험이 사라진 종목이 아니라 위험을 줄여가면서 미래 성장성을 증명해야 하는 종목입니다. 영상 제목으로 말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SKC 적자는 줄었다. 이제 유리기판이 진짜 증명할 차례. 오늘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투자 판단은 반드시 본인의 기준과 리스크 관리 안에서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SKC는 이제 단순한 동박주가 아닙니다. 시장은 앞으로 SKC를 동박 회복주로 볼지 반도체 소재 성장주로 볼지 유리기판 미래주로 볼지 다시 평가하게 될 겁니다.